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전개되고 있을 시기에 국내와 국외에서 어떤 민족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인데 1910년대의 의병투쟁을 일제의 탄압을 피해 그 세력들이 대부분 국외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 사건이 1909년에 있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의병 전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자 일제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전라도를 중심으로 의병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일제의 탄압이 강력해지자 이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의병 세력들의 대부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국내에는 비밀 결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단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12년에 만들어진 독립의군부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개는 1915년에 결성이 된 대한광복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의군부인데, 독립의군부는 양반유생 출신이었던 임병찬 등등이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이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거든요. 임병찬, 너가 지금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독립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의 사상적인 기반은 복벽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복벽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미 물러난 왕이나 무너진 왕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사상이 복벽주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광복회인데,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또는 김좌진 등등이 군대식으로 이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거든요. 독립의군부는 의병 전쟁을 준비를 했다면 이 대한광복회는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군자금을 모금을 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의 사상적인 기반은 공화주의, 다른 말로 공화정의 형태로 근대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공화정은 왕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 등등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뽑는 체제,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모두 독립과 광복을 목표로 비밀 결사 활동을 했지만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각각 바라보는 목표는 달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독립의군부는 다시 왕조를 세우자,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구하자, 이런 차이점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외의 민족운동인데, 국외의 민족운동은 크게 세 지역에서 전개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지역과 연해주 지역과 미주 지역이 있는데, 이 중국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지역을 보면 먼저 남만주의 간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 간도에서 이 간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봤는데, 먼저 이 남만주에서 이 백두산과 이 송화강이 쑥 흐르고 있을 때 남만주의 백두산과 송화강 서쪽을 서간도라고 하고, 백두산과 송화강의 동쪽 또는 북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강남 지방의 상해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외 민족 운동이 전개됨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북간도인데, 북간도는 왕칭과 룽징을 중심으로 민족 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여기 왕칭은 여기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 중광단이 발전을 해가지고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군대는 모두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기반으로 한 군대라고 할 수 있고, 이 북로 군정서는 나중에 1920년에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주역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룽징인데, 룽징 또는 용종은 서전서숙 또는 명동학교라고 하는 민족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서간도인데, 서간도에는 여기 요 삼원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경학사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경학사를 중심으로 서간도민들을 규합을 해서
애국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삼원보에서는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민족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됨으로써 신흥무관에서 많은 독립군 또는 독립군 장군들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 지방인데 상하이 지방에는 1918년 요 신한청년당이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한청년당에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되거든요. 이 파리 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누가 이 전쟁의 전범자고 또 이러한 전쟁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회의라고 했었거든요. 이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국제회의에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을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민족운동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해주 지역인데 연해주는 아편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해주에는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표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한촌 새로운 한국인들의 마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권업회라고 하는 민족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 연해주의 사람들을 규합을 하게 되는데 이 권업회가 1914년 발전을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의병운동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런 민족운동의 흐름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요 미주 지역인데 미주 지역에는 이 대한인 국민회와 대조선 국민군단이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인 국민회는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를 계기로 이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거든요. 요 두 사람이 무슨 의거를 했는가 봤을 때 당시 1904년 이후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를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자 여기에 열이 받은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놈을 죽이자고 결성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전명훈이 스티븐스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쏘려고 했지만 이 총이 되게 되자 전명훈이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때 장인환이 스티븐스에게 총을 쏘므로써 스티븐스가 사살되게 되고 이 사건, 이 의거를 계기로 미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열기를 딱딱딱 심어주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인데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군사훈련, 즉 군대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결성을 했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흐름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와 국외의 민족운동을 봤고요. 국내에는 비밀결사단체, 국외에는 중국과 연해주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